지금 내가 감각하는 세상은 시한부입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풍경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소리도 언제 깊은 암흑과 침묵 속에 빠질지 모릅니다. 왼쪽 눈에만 거의 위지한다고 보면 되니까. 오른쪽 눈에서 반 정도는 보이는데, 근데 그 보이는 것조차 성체가 성체가 흐리흐리하게 보이는 거라서. 그대로 붙잡아두고 싶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빛은 눈 위에 흩뿌려지고 진동은 귓속을 요동칩니다. 세상을 보고 듣는 파동. 달팽이관은 그 진동으로 물결치며 소리를 듣고, 망막은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춥니다. 처음엔 빛도 소리도 선명했습니다. 점점 옅어져 가던 빛은 어느 순간 형체를 잃었습니다. 흐릿한 잔상만 남은 오른쪽 대신 왼쪽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왼쪽 귀는 희미한 울림만 들을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반쪽 세상은 빛이, 보이지 않는 반쪽 세상은 소리가 채워줍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빛마저 어둠이 잠식합니다. 점점 시야가 좁아지다가 결국엔 시력을 잃게 되는 병. 눈으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망막 위에 상을 맺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시각세포가 손상되면 뇌는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전달받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소리도 언제 진동을 멈출지 모릅니다. 고막을 진동하는 소리는 세 개의 작은 뼈를 울리며 달팽이관으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유모세포가 그 진동 신호를 뇌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유모세포의 울림이 신경을 타고 뇌에 전해지지 못하면 진동은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소리를 전달하는 연결 통로가 중간에 끊긴 것입니다. 유전자 변이로 인해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는 병, 어셔 증후군 때문입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게 세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기에도 조금 놀랍기도 하고,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절망?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쪽 귀가 왜 안 좋은데 그게 큰 죄인가?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막 저는 그냥 한쪽 귀만 안 들리는 것 뿐인데 그게 좀 뭔가 좀 서러운 것 같아요. 좋은 눈도 나빠질까봐 좀 그런 내심 불안함이 있는데 점점 안 들리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도 있고 일하는 데에도 지장이 좀 가장 크니까 아무래도 불안과 걱정이 좀 아무래도 컸어. 사람들은 눈이 보고 귀가 들려주는 세상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감각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감각의 상실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릅니다. 뇌졸중은 돌이킬 수 없는 감각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게 가서 제일 중요. 그러니까 반맹, 양쪽 눈 다 한쪽이 안 보이는 거, 또는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 또는 물체가 겹쳐 보이는 거. 이런 증상들이 뭐 수십 초, 수초 정도 나타나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큰 또는 고정된 그런 장애가 나타나기 전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제 그 단계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은 영구적인 장애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세상을 똑바로 보려면 귀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10만 번 눈동자가 움직이고 수시로 고개가 흔들려도 어지럽지 않은 건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이 끊임없이 평형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귀에 이상이 생기면 청각뿐만 아니라 평형 감각까지 상실할 수 있습니다. 고흐가 귀를 잘랐던 것은 참을 수 없는 이명과 난청 그리고 어지러움 때문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듬해 반박 논문이 실리긴 했지만요. 실제로 그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면 소용돌이 치는 구름과 달과 별들의 모양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어지러움증과 고통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달팽이관을 대신할 인공 와우를 삽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기계음처럼 들리는데 차차 적응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인공 와우를 통해 듣는 소리는 아직 잡음이 섞여 있습니다. 어렵게 수술을 결심한 건 언젠가 어둠 속에 갇힐 눈을 대신해 세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소리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양쪽 다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리든 다 잘 들렸으면. 삶은 향긋한 맛을 잃었습니다. 구수했던 추억도 희미해져 갑니다.
냄새가 사라진 이후부터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맛과 향이 존재하는지, 냄새 없는 세상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위험한지 후각을 잃기 전까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빨래를 막 샀는데 그 빨래 물이 넘쳐가지고 가스불은 꺼진 거예요. 가스불은 꺼졌는데 제가 잠깐 잠이 들어 있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빨래는 빨래대로 타고 가스불은 꺼져 있는데 가스 냄새가 잘 못 맡다. 이제 가스는 계속 새어 나왔겠죠. 가스레인지에서. 거기에서 이제 냄새를 못 맡아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불만 꺼진 줄 알고 나중에 했는데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되게 당황해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그때 가스불을 다시 켰더라면 집에 큰 화재가 나지 않았었을까 하는 섬찟한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는 10,000가지가 넘습니다. 냄새는 공기 중에 흩어져 있다 하루 2만 번, 숨을 쉴 때마다 코로 들어갑니다. 충농증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길이 막혀서 냄새를 못 맡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코 안에 좀 보겠습니다. 인간의 코는 흰 탁구공으로 가득 찬 10만 개의 야구장에서 단 하나의 빨간 공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시작하고 나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후각신경까지, 코 안에 위치한 후각신경까지 냄새가 도달하지 못하는 전도성 장애와 후각신경 자체가 퇴화되거나 손상되어 있는 감각신경 장애가 있고요. 이 중 전도성 장애의 원인으로서는 비염이나 또는 흔히 충농증이라 불리우는 만성 부위동염을 인한 경우가 가장 흔하고, 감각신경성 장애에는 감기 이후에 바이러스 침부에 의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공기 중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냄새 분자는 코 안쪽에 있는 점막에 녹아들어 후각세포와 접촉합니다. 후각세포는 각각의 냄새 분자와 만나 신경을 흥분시키고 뇌는 이 신호를 조합해 냄새를 감지합니다. 향이 사라지면 고유의 맛도 사라집니다. 어떤 음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댔을 때 이런 향기가 나겠다 싶어갖고 뭐 꽃이라든지 이런 거를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안 나니까 그 꽃도 예쁜 게 덜 예뻐 보이는 뭐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냄새랑 같이 맡았을 때 그 향긋한 냄새를 못 맡으니까 좀 많이 속상하고, 일단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감별해야 되는 것들을, 코로 감별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후각을 잃으면 냄새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도 그 맛과 향을 잃습니다. 향기로운 추억은 냄새와 함께 저장되고, 냄새는 잊고 있었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겉절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겉절이의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넣어가지고 겉절이 엄마가 먹어보라고 먹었을 때 그 고소하고 담백한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지요.